하루하루 진짜 뉴스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들어오면서도 또 뭔가 전쟁 관련해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지금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제 밤에 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 한 대가 격추가 됐고 물론 이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미국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이란의 공습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규모가 거의 한 3차에 걸쳐서 일단 때렸고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지하철 타면서 오면서 보니까 일단락 됐다 싶었는데 또 이란이 반격을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뉴스들도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혼란한데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 저희가 디테일하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현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편집장님? 네, 그 한동안 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화해 무드가 한창 조성됐을 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산 시장 소식을 위주로 드디어 전달드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 위주의 소식을 전달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뭐 미국 이란 전쟁 이슈나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다시 또 이 거시경제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지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이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뭐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외부 변수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미국 이란이 불확실성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건의 시작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무슨 글을 올렸냐라고 봤더니 이 말씀 주신 아파치 헬리콥터 한 대가 격추당했다 라는 소식을 보고를 받았다 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전 1시 30분쯤이었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때 나스닥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4%까지 지수가 떨어졌었고요.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요 위험 자산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나스닥이 장 마감쯤에 마이너스 1%대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 헬리콥터 한 대가 이란에 격추당하긴 했지만 사상자가 없네. 이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낙폭을 줄인 게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사상자는 없지만 여기 공격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이란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네가 호르무즈 해협 우리 영토인데 거기에 함부로 정찰을 하다가 격추당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공격을 안 당하려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영토에 이제 얼씬거리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또 SNS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공습에 대한 보복을 완료를 했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오전 10시 넘어서 또 이란 쪽에서 보복을 또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또 얘기를 했던 게 10일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도까지 종전 협상이 완료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 되면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를 넘어서서 안 될 확률 거의 90% 이상 아닌가요? 진짜 이 정도 되면. 변호사님이 저번에도 미국은 전쟁을 한번 하면 좀 오래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거는 사실 미국의 의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파치 헬기를 먼저 공격한 게 이란이고 물론 이제 이란 영공에 떠 있는 헬기를 그냥 뭐 넘길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헬기는 사실은 이게 미사일을 한 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바로 격추당하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맞아서 폭발이 일어난 순간 또 사망할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사람이 죽어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휴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라그치의 트윗이 저는 좀 굉장히 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협상파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협상파의 거의 뭐 우두머리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말하는 투 자체가 전쟁이라는 어떤 그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사람이 이제 외무부 장관 출신이라 약간 외교관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아주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보여주신 워딩 같은 걸 보면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 있나 본데?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전쟁 얘기가 이제 아파트 얘기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음전환이 된 케이스고, 한국의 나스닥이랑 한국의 이제 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오늘 좀 반전이 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반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네. 거시경제 지표도 좀 불안하다 이런 반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시장 참여자들이 왜 불안 느끼고 있냐라는 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고용 지표도 되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확률 없겠네 이런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9월 내로 금리 인상 한 차례 할 것 같다라는 거기에 이제 베팅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원래 연내에 한 차례 인하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연내가 문제가 아니라 9월 내로 9월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확률에 또 베팅하는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확실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겠는데, 이런 우려가 실제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오후 9시 30분이죠. CPI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물가 지표죠. 예, 여기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또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로 더 거세졌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음. 인상이 돼야 되는지, 금리조차도. 사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안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고약한 점인데. 고약하네 진짜. 네, 물가가 지금도 네. 높잖아요. 그쵸.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근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비 지표 이런 거는 거의 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양호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 또 충격을 줬던 게 네. 고용이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신기해서 알아봤거든요. 설마 네. 이게 창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건가? 네. 근데 그건 배제된 또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아예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 특수 같은 부분들이 아, 좀 그런 부분이 있군요. 반영이 돼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 12일부터 한국 팀 또 경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교롭게 저희 방송한 시간이랑 겹치던데. 아, 그래요? 네. 저희 네, 어떡하죠? 저희가 이제 네. 이 요즘에 난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월드컵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고용이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네. 고용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이제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일단 먹고 사는데 또 쓰잖아요, 돈을. 그렇죠. 급한 곳에 쓰겠죠. 나 취직됐으니까 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뭐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이 예약이 차지 않았다라는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런 또 기사들이 있어서 이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월드컵 뭐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꽤나 짧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가 있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신 숫자를 보면 예상치가 4.2%인가요? 네, 평소보다 높습니다. 예상치가. 저걸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 그래서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예상치를 넘어버리면은 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낮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자산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CPI가 확실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수치가 말씀 주신 것처럼 높잖아요, 평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커지면은, 이것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거세진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보다 예측치가 실제 수치가 낮게 나온다. 네.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그 고용 지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특수도 있었고 우리 세부 지표 뜯어 보니까 레저 및 숙박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더라. 고용 그건 지표가.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겹쳐지면서 또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또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 행사고 사실 이번 주 CPI는 약간 이제 맛보기 같은 거라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지 방향 자체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네.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CPI 말고 또 굉장히 굵직한 행사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은 12일에 상장될 예정이죠. 근데 이게 뭐 스페이스X 주주를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이게 호재일까라고 봤을 때는 전문가분들은 호재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로 이렇게 유동성이 몰려버리면은 다른 자산에 그만큼 유동성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실제로 이렇게 상장 첫날부터 흥행을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은 디지털 자산이나 다른 자산군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스페이스X 상장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 오늘 나스닥이나 주요 미국 지수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에 지금 자금 투입할 거 총알 장전하려고 현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러려고 지금 지수가 약간 빠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뭐, 이렇게 큰 딜에 들어가려면 한 네. 며칠 정도 전에 여유 있게 돈을 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저는 뺀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당일날 흥행이 엄청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럴까요? 네. 사실 이제 돈이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되는 그런 허들이니까 그죠. 차라리 빨리 하고 사실 봐야 될것 같아요. 한 번 넘을 허들도 아니고 스페이스X는 올해 상장 예정인 빅3 중에 첫 번째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면.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어떤 화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든지 있고. 오픈 예. AI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을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풀리는 물량 대비해서 수요는 좀 충분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디지털 자산 시장과 하나 좀 연결지어 보자면 이미 그 스페이스X 무기한 선물이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나 뭐 주요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 형태로. 네. 네, 이건 이제 스페이스X 뭐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미리 상장되기 전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모가 대비 원래 훨씬 높았거든요. 네. 이제 네.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30%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럼 오히려 좀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 기대감보다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모주의 상장 첫날을 봤을 때는 네. 의외로 좋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또 전문가 견해가 퍼지면서 네. 그 점을 또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 그 거래소가 선물 거래소라서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특히 상장 당일에 이 가격 변동은 20-30%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3배만 써도 방향 잘못 잡으면 바로 그냥 돈이 삭제됩니다. 바로 청산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그래서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설명은 드립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TF가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데 다시 지난주에 돈이 좀 들어왔었어요. 실제로 네.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뭐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 돼서 다시 좀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주에 13거래 연속 유출이 됐었죠. 네. 근데 뭐 6월 4일에 현지 시간 6월 4일에 잠깐 유입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렇게 사실 큰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320만 달러 순 유입이 일어나서 이 그동안 순 유출이 나타났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액수였다. 그래서 사실은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1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비트코인 그래요? 현물 네. ETF가 이제 데뷔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게 그동안 우리 온체인 데이터 주요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주요 데이터들이 역사적 저점에 형성돼 있다라는
라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종종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한 2011거래일쯤만 됐었어도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유출이 12거래일, 13거래일로 이제 늘어나면서 역사적 저점을 경신해 버렸거든요, 지금. 네. 이런 그러면서- 적은 아예 없었나요? 그냥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네, 13거래 연속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또 우려하는 거는 역사적 저점이니까 지금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역사적 저점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저점이 경신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그런 우려가 또 나오면서 우리 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지금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요, 기술적으로 좀 보는 건데 네. 과거 2024년을 보면은 2024년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격이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1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선에 지금 매물대가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별로 하락을 안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내놨던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선 사이에 지지선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 안 떨어지고 6만 달러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한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6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를 잘 지지하면은 또 이제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이제 또 5만 5천 달러 밑으로 하회를 해버리면은 바로 또 4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또 사실을 같이 또 말씀드립니다. 그 가능성을 이제 이렇게 될 확률 몇 퍼센트, 이렇게 될 확률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했던 전문가들은 없나요, 요즘? 그거 요즘에 AI가 해줍니다. AI는 뭐라고 하나요? AI가 근데 AI마다 대답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좀 믿는 친구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예. 이제 그 내려갈 확률 자체는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네. 보통은 이제 AI 제가 시켜보면 한 위아래로 한 4, 5천 달러 정도를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아래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는 또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네.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그렇군요. 아까 박상현 편집장님 설명 주셨지만 ETF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이제 유출이 많잖아요. 네. 요 이전 기록을 했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때는 블랙록이 이렇게 맹렬하게 팔질 않았습니다. 블랙록에서 나오는 네, 그 블랙록에서 주식이군요. 나오는 돈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옛날이랑 좀 다른데라는 느낌이 네,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가 들고 있느냐, 누가 파느냐의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네. 블랙록은 블랙록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데이터의 좀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그냥 솔직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가끔 블랙록 순유출 데이터에 0이 찍히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고 전체적으로는 순유출이에요. 근데 네. 블랙록의 유출입은 0이 기록이 되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록은 어디서 받아오는 거냐면 네. 블랙록에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공유를 하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솔직한 네. 데이터일 것으로 그냥 믿고 보는 거긴 한데, 당시에 이제 블랙록에서는 0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이게 유출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블랙록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맞춰가지고 0을 만들었던지, 자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 네. 하락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ETF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또 전달 주실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죠. 네, 그동안 우리가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은 했지만 알트코인은 비교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코인에서도 또 먹구름을 들이우는 소식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디파이 업계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엔트로픽이 이 페이블 5하고 미토스 5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페이블 5 같은 경우는 일반 이용자들 대상으로 열리는데 이 페이블 5만 하더라도 기존 이제 생성형 AI로 전부 다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하는
테스트 결과 그렇게 실제로 나왔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페이블 5 같은 경우는 제약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 보안이나 생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이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런 이제 보안 해킹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클로드 이제 엔트로픽 측이 밝혔고요. 네. 그 미토스 5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장치가 비교적 없는 버전입니다. 대신에 이건 이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가 없고 엔트로픽하고 핵심 파트너들, 보안 파트너들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서비스인데 이 페이블 5만 하더라도 프롬포트를 잘 짜서 이렇게 우회를 하면은 보안 해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미토스 5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능이 점점 풀리면은 안정장치가 이제 체계가 잡혀서 풀리면은 디파이가 지금보다 더 해킹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안 전문가가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도 뭐 이런 걸 써서 프로그램 짜놓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를 해킹해놨을 수 있는 건가요? 약간 이건 과장이긴 하지만 네. 뭐 아예 코드를 모르는데 그러기는 좀 살짝 알아야 쉽지 되겠지만. 않겠지만 근데 코드를 조금 아는데 실력이 부족한 해커가 만약에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털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을 빨리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막을 방법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 미토스 디파이- 5는 예. 참고로 이제 AI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미토스 5를 처음에 엔트로픽이 공개를 했을 때 네.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에서 이 월가의 금융사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 이런 위험한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엔트로픽이 거예요? 줘서 우리가 써봤는데 니네 아. 사이트 다 털린다. 이제 어쨌든 뭐 취약점 너무 많다. 취약점을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사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단도리를 다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는 한 달, 몇 달 넘었는데 이제서야 굉장히 안전한 버전인 지금 페이블 5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토스 5의 일종의 이제 왕초보 모델인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거는 북한 해커들이 굉장히 이제 해킹, 특히 디파이 해킹에 그쵸.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백 개를 한 번에 하루에 네, 다 그럴 수도 털 수 있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제 거잖아요. 물론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재단이 작동하는 디파이 멀쩡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이걸 다 이제 처리를 했어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이제 것들을. 며칠 전에 솔라나 그 이제 한국 리드님 오셨을 때도 제가 네. 물어봤잖아요. 솔라나 해킹 준비 다 됐나요? 그랬더니 완전히 끝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재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다 위험할 이제 수 있다.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게 가져오신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우려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례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 하이프 스테이킹 증서 토큰이죠. K 하이프 6억 달러, 3억 달러어치를 이미 자산 이동을 해가지고 네. 리보크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탈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에 이렇게 토큰을 예치하게 되면은 프로토콜의 일부 권한을 이제 승인하게 되는데 이 승인을 해제하는 서비스가 리보크 캐시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딴 데로 이동을 해서 리보크 캐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토큰 이체하는 승인 권한을 해제를 시켰다.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엔트로픽이 페이블 5 미토스 5 공개한 그 날짜 이후더라. 이걸 봤을 때 이미 이런 우려에 대응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부분이 훨씬 많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고 네,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그러니까 얘는 쓸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네. 거꾸로 해킹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노출된 부분이. 브릿지라던가 네, 이런 그런 게 부분들. 없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좋은 점이 있네요, 비트코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나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여기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공격하면 그러니까 방어를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방어를 막 실시간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털린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피곤한데 아무튼 네.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소식이 갖고 또- 오신 거는 최근에 좀 등락이 있었던 알트코인 소식이네요. 네, 어제 사건 사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주요 토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 휴머니티 프로토콜. 이게 어제 8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유를 보면은 재단 측은 뭐 우리 재단 관계자 개인 키가 유출이 돼가지고 해커가 그걸 악용을 해서 H를 무단 발행을 해서 시장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폭락이 일어났다. 뭐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토큰 폭락에 대해서 요즘 투자자들 분들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명한 온체인 애널리스트 잭 SBT 같은 경우에도 H 폭락하기 전에 가격 흐름을 봐라.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와, 네, 직전에 네. 수백 %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잭 SBT가. 근데 뭐 또 잭 SBT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개인키 유출된 건 또 별개의 이슈로 맞는 것 같다. 그거에 따르면은 너네가 이제 토큰을 이제 팔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해킹을 당해버려가지고 되게 우습게 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저거는 네. 뭐 얼마든지 네. 그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약간만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풀린 토큰이 되게 적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계속 매수 주문을 넣으면 이게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엄청 많은 토큰이 확 풀리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언락 시점이. 네. 그래서 그 시점 바로 직전에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이 해킹을 당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막 그냥 20%가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한 700~800%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며칠 사이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저런 걸 보면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지금 하락장이라서 먹을 것도 없는데 탔더니 해킹 이렇게 이제 돈이 예. 막 몇 토막 나고 약간 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어저께 이제 그 강한국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이 끼면서 바닥이 다져진다고 했는데 네. 지금 오늘 되니까 굉장히 소식이 다양한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예전의 하락장은 기업이 터지면서 왔는데 사실 정석적인 거는 해킹이 늘어나면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해킹이 되면 보통 그 돈을 네. 해커들이 시장가로 던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엄청 터지면서 네. 가격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머니티가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올라갔던 코인들이 그래서 좀 도매금으로 비슷한 좀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코인들은. 뭐 최근에 이제 또 뭐 어떤 게 있죠? 네, 사하라도 어제 같은 날에 한 네. 6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소식은 없나요, 주장님? 네, 좀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죠, 오늘 그런 이거? 것 같은데요. 예. 네. 내일은 또 좋은 소식을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네. 근데 또 예. 이게 좀 알트코인 시장도 확실히 2025년 10월 폭락 사태 이후로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 게 이 지금 일부 군소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사태 대비 거래량이 99% 이상 폭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사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는 코인을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라임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크라임 굉장히 코인? 뭐 시세 조정 가능성 의혹이 있는 뭐 그런 코인들을 이 크라임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범죄 크라임. 네, 네. 그 뜻에서 이제 저는 울고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크라잉. 크라잉. 그것도 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부르고 있는데 이유를 보면은 사실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거래소들 일부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99%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10월 사태 대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라임 코인 냄새가 나는 코인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상장 안 할 수 없겠군요. 네, 그래서 재단이나 MM들이 이런 유동성이 적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펌핑을 시킵니다. 수백 %씩. 이런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적기 네. 때문에 이렇게 펌핑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토큰 투자자분들도 가격이 오를 때는 입을 다물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코인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갑에 이제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러다가 또 이제 가격을 한꺼번에 폭락을 시켜버리거든요. 네. 이 지금 이렇게 화면 나온 것처럼
이런 무빙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클라임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의 또 슬픈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뭐 아니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 네. 결국 이런 게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려면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잖아요. 네. 예, 실제로 거기 클래리티 법안 보면 이용자 보호 조항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은 SEC 영역, 나머지는 CFTC 해가지고 관할 기관을 설정해놔서 수사기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클래리티 법안 상황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원의회 휴회 일정을 보면은 8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8월 휴회까지 6.5주일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간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트릭 위트 같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쟁점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은 6.5주 기간 동안 그 이제 쟁점이 얼마나 좁혀지느냐 이 뉴스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한편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폴리마켓을 보니까 올해 안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확률 49%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되겠냐? 뭐 약간 이제 이런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5주 남았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체감이 다가오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사실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기간 안에 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원도 같이 이제 선거 준비하러 들어갈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되려나요? 네, 그리고 되길 바라봅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기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희망찬 또 시각을 잃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상현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